한때 건강은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주제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이들이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힘을 가진 음식들, 일명 슈퍼푸드는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슈퍼푸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영양소들로 가득 차 있다. 첫 번째 주자는 케일이다. 케일은 몸에 좋은 비타민 K, 비타민 C, 그리고 다양한 안티옥시던트들이 풍부하다. 이 녹색 채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아침 스무디에 케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치아씨드가 있다. 치아씨드는 작지만 강력한 영양소를 가진 씨앗으로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하다. 물에 불리면 젤리처럼 변하는 이 씨앗은 쉽게 소화가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므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기에 좋다. 어떻게 이 모든 슈퍼푸드를 이야기하면서 블루베리를 빼놓을 수 있을까? 블루베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티옥시던트 함량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과정을 늦춰준다.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올려 먹거나 간식으로 한 줌씩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로도 불리는 고지가 있겠다. 고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비타민, C와 기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가득하다. 눈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차 형태로 추출하여 마시거나 말린 고지베리를 그대로 섭취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퀴노아를 소개해야겠다. 순도 높은 단백질을 공급하며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갖춰져 있는 퀴노아는 완전한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아침 식사로 퀴노아로 만든 오트밀을 즐기거나 저녁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든든하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슈퍼푸드들은 우리 건강을 지탱해주고 몸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게 돕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매일 다양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식사에 즐거움을 더하고 영양 가득한 하루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슈퍼푸드의 매력임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느껴보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시각각 압박을 받으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업무와 인간관계, 그리고 각종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몸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스트레칭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바쁜 현대인을 위한 10분 스트레칭 루틴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으게 되었다. 이 루틴은 비교적 간단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동작마다 1분씩 진행하되 일상에서 지친 근육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운동은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것으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동작이었다. 긴장된 목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동작은 어깨 스트레칭이었다. 양팔을 위로 뻗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로 천천히 뒤로 당겼다 풀어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 동작만으로도 쌓여있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깨 결림이 심하던 사람들은 이 동작만으로도 피로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세 번째 동작은 허리와 고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이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천천히 몸을 좌우로 비틀어주는데 이때 척추가 교정되는 느낌이 들면서 피로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 동작은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환영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 척추와 고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네 번째 동작은 다리를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해주는 것이었는데 이 동작은 심플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왼발을 앞으로 한 발짝 뻗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뻗은 쪽 무릎을 굽힌 채 천천히 낮추며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을 풀어주었다. 이 동작을 통해 하체의 순환이 잘 되면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으로 루틴을 마무리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 동작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손목을 천천히 꺾어주고 반대쪽 방향으로도 돌려주면서 마치 피로가 손끝과 발끝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20분 스트레칭 루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다 집중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많은 후기들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루틴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이 루틴은 많은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회사 내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는 후기도 있는 만큼 이 스트레칭 루틴은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작지만 강력한 힐링의 순간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관절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갔다. 결국 나는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 선생님은 내 증상들이 비타민 D 결핍의 징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타민 D는 우리의 몸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나는 평소 실내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 햇빛을 거의 쬐지 않았고 우유나 계란 같은 식단도 불규칙적이었다. 결국 대체로 부실한 생활 습관이 비타민 D가 결핍된 원인이란 걸 알게 되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나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을 원했던 나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마다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피부를 감싸주었고 나는 마치 자연과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햇빛 속에서 나는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식단 또한 신경 쓰기 시작했다. 고등어, 연어와 같은 생선, 그리고 계란과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통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였다. 또한 나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자유시간이 생기면 조리하는 재미도 느끼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하셨다. 피로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관절의 통증도 거의 사라졌던 것이다. 나는 변화된 나의 생활 방식이 나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결과에 매우 기뻤고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몸소 체감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타민 D의 중요성과 햇빛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타민 D 결핍은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하기 마련이니까 그 후로도 나는 건강을 위한 작은 걸음들을 쉬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장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항상 건강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건강을 더욱 강화하고자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미생물로 주로 우리의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불규칙한 장 운동 완화 등 다양한 건강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훈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균,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 등 여러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었고 각각의 기능이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사용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물과 함께 섭취하라는 조언도 있었고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섭취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장 특성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내 환경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찾기 위해 먼저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는 자신이 특정 유형의 유산균에 더 잘 반응할 것이라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또한 지훈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복용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의사가 추천해준 프로바이오틱스를 구입하고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던 음식들도 무리 없이 소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며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몸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장 건강에 관한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각자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을은 점점 장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여정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를 띄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 건강을 위한 올바른 프로바이오틱스 사용법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오늘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